밀어주고 당겨주는 것으로 유명한 절친 해리케인과 에릭 다이어의 현재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에릭 다이어는 경기에 출전하지도 않았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릭 다이어 때문에 케인도 비난을 따따블로 받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 매체에서 케인과 다이어는 미넨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덤앤더머로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비난 수위가 상당히 심각해서 두 선수가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우려할 정도입니다. 김민재가 뛰고 있는 바이에른 미넨이 충격적인 패배를 했습니다. 미넨은 유럽 축구연맹 챔스리그 16강 1차전 라치오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는 선발 출전에 팀 내 최고 평점을 받았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볼 점유율에서 61%로 5위를 점했고 슈팅 수에서도 17대 11로 크게 앞섰으나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나흘 전 바이어 레버쿠젠의 0대 3으로 완패한 데 이어 공식전 2연패 늪에도 빠져 토마스 투엘 감독의 경질 압박은 더욱 거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출전도 하지 않은 에릭 다이어가 더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레버쿠젠 경기에서 고함치고 손가락질하면서 도리어 경기를 망친 주범으로 지적받았던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라치오와의 경기에서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수 우파메카노가 거친 태클로 퇴장당했을 때에도 다이어는 교체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투엘은 마테이스 더리우트를 투입해서 수비진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거의 김민재 혼자 그라운드를 종횡무진하며 수차례 위기를 막았습니다. 이날 미넨은 유효 슈팅 연계로 공격진들이 헛발질에 뻥축구, 고립당하기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케인이 다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도 함께 호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케인에 대한 조롱과 비난은 SNS에서 유행이 될 정도로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케인은 선발 출전에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줬으니 비난을 받아도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는 수비에 큰 문제가 생겨도 절대 출전시키면 안 된다라는 딱지가 붙은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수비수의 퇴장으로 큰 위기가 왔는데도 다이어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미넨 팬들도 우파메카노 퇴장 이후 다이어를 출전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입니다. 다이어는 지난 레버쿠젠전 이후 완전히 왜 데리고 왔느냐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축구 매체와 팬들은 케인과 다이어에게 집중 포화를 보내며 저주에 걸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 스타는 케인과 다이어의 토트넘 트로피 저주가 미넨을 괴롭힌다라는 조롱을 내뱉었습니다. 매체는 케인은 경기 내내 고립된 모습을 보였다. 다이어도 상대 공격에 매서움만 느꼈다. 미넨 팬들은 이런 두 선수를 보고 두 선수의 우승 트로피 사냥은 영원할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코 우승 트로피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평생 사냥이나 다니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라치오전에서는 다이어가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과연 앞으로 출전 기회가 올 것인지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할 경기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라치오전은 김민재가 선발로 나오고 다이어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지난번 레버쿠젠에서 패했던 이유가 다이어를 중심으로 한 3백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엘은 다이어를 3백의 가운데에 놓고 수비진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경기 내내 김민재와 오파메카노에게 크게 손짓하며 패스 방향과 수비 위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는 엉뚱한 판단력과 스스로 자초한 수비 실수로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김민재와 오파메카노가 적절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데에도 황당한 지시를 하며 고함을 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는 라치오의 임모빌레와 부딪히면서 연결되는 패스를 사전에 끊어내는 활약을 했습니다. 라치오의 공격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선까지 올라와서 갑자기 튀어나와 인터셉트를 하는 장면도 많았습니다. 전반 45분 라치오에게 허용한 역습에는 김민재가 빠르게 커버를 들어왔습니다. 팽팽하던 양상은 후반 22분에 깨졌습니다. 미넨의 우파메카노가 박스 안에서 수비하다가 이삭센의 발목을 밟았기 때문입니다. 주심은 다이렉트 퇴장과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임모빌레가 키커로 나서 성공시키면서 영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는 이날 미넨 선수 중 김민재에게 7.7점을 부여하면서 최고 평점을 줬습니다. 레버쿠젠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공격진에서 케인은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경기 직후 축구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투엘 감독에 대해 심각한 퇴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제 무리뉴 감독이 미넨으로 옮길 것이라는 속보가 올라오고 있으며 오늘은 투엘 감독이 FC 바르셀로나에게 자신을 역제안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투엘은 실망스러운 성적에도 불구하고 구단과 선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차라리 나가겠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전 패배 이후 팬들이 투엘은 나가라라는 문구를 적은 것에도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투엘이 먼저 바르셀로나 구단에 감독을 찾고 있다고 들었다. 내가 어떤지 검토해봐라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과거 손흥민을 지도했던 조세 무리뉴도 미넨의 차기 감독으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빌트지는 무리뉴가 바이에른에 관심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도 무리뉴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며 무리뉴가 투엘의 유력한 차기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리뉴는 과거 토트넘 감독 시절 손흥민의 추천으로 김민재를 영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와 AS 로마와의 경기를 앞두고 과거 토트넘이 김민재를 영입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를 표현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미넨은 8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6일 홈구장에서 열리는 2차전에서 반드시 크게 역전해야 합니다. 라치오를 물리치고 8강에 올라도 현재 미넨의 경기력으로는 8강 통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치오는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에서 8위에 올라 있으며 최근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라치오에게도 패한 미넨의 경기력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결국 미넨의 축구팬들과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의 무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이적한 후에 미넨의 우승은 줄줄이 탈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넨은 시즌 개막에 앞서 펼쳐진 독일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에 0대3으로 패하며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3부 리그의 자르브리켄에 패하며 포칼에서 탈락했습니다. 현재 미넨이 노릴 수 있는 우승 트로피는 분데스리가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분데스리가 리그 우승은 레버쿠젠이 유력하고 챔스리그 우승은 결코 쉽지 않게 된 처참한 상황입니다. 케인이 미넨으로 이적한 것이 우승컵을 한번 들어올리고 은퇴하고 싶어서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케인을 아끼는 많은 팬과 전문가들은 토트넘 팀과 선수들의 야망과 자질 부족을 비난했습니다. 케인도 토트넘의 경기력 부족에 좌절감을 느꼈고 은퇴하기 전에 트로피를 획득하고 싶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 발전과 야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미래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케인은 토트넘을 떠나 미넨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적 후에는 정말 잘했다. 토트넘의 선수들과는 모든 것이 다르다. 미넨 선수들은 이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다라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축구 전문가들이 케인은 포스텍 감독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지적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팀이 되었습니다. 케인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연봉이나 당연히 우승하는 팀으로 이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을 우승하는 팀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더 특별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 고생하고 있을 손흥민 선수, 항상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